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김진호입니다. 올해로 62세가 되었고 대기업에서 마케팅 이사로 30년을 일하다 2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걱정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과연 모아둔 돈이 충분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최근 깨달은 중요한 진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자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깨달음의 시작. 제 깨달음의 시작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은퇴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동네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김영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올해 82세이신 김 할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셨고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동네에서 가장 행복한 노인으로 불리고 계셨어요. 진호 씨,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할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 것, 그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친구들과 조깅을 하시고 주 2회는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셨습니다. 주말이면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의 지혜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죠. 젊었을 때는 은퇴 후에 세계 여행을 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것이 꿈이었어요. 돈을 많이 모아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깊이 있는 인간관계. 어느 날 김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진호 씨, 나이가 들면 세 가지가 줄어들어요. 돈, 건강,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 하지만 세 가지가 늘어나기도 해요. 지혜, 내적 평화, 그리고 삶의 경험에서 오는 기쁨. 중요한 건 줄어드는 것보다 늘어나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진정한 인생의 자산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은행 계좌에 쌓아둔 돈이 아니라 제 마음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요. 박할머니의 이야기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87세이신 박할머니는 젊은 시절 꽤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사업에 모든 시간을 쏟다 보니 관계에는 소홀했다고 하셨어요. 60대 중반에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사업을 정리하고 나서야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함께 늙어갈 친구도 마음을 터놓을 사람도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평생 잘못된 것에 투자하고 있었다는 걸요.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돈을 버는 데 썼지만 정작 그 돈을 함께 나눌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박할머니는 늦게나마 관계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며 동년배 친구들을 사귀고 오랫동안 소원했던 가족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삶은 풍요로워졌다고 합니다. 지금의 나는 60대 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돈은 좀 줄었지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제가 실천하고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공유해 드릴게요. 첫째, 매일 30분은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TV도 끄고 스마트폰도 멀리하고 진심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죠. 둘째, 매주 한 명씩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지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끊어졌던 관계가 하나둘 회복되는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인간관계는 복리로 쌓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작은 관심과 정성이 내일의 더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돌아오는 거죠. 건강한 신체와 정신. 저는 회사에서 일할 때 건강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밤새 머무는 일상이었고 식사 시간도 불규칙했으며 운동은 늘 나중에로 미루었죠. 그러다 55세에 갑자기 찾아온 건강 경고 신호. 과로로 인한 심장 문제로 2주간 입원했습니다. 그때 옆 병상에 계시던 이 선생님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팔아 돈을 벌고 늙어서는 돈을 주고 건강을 사려고 하지만 그땐 이미 늦어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자산이니까요. 72세이신 이 선생님은 30년 넘게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고 퇴직 후에도 활기차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비결을 여쭤보니 매일 아침 5km 걷기, 주 3회 수영, 일주일에 한 번씩 뇌 건강을 위한 바둑, 그리고 매일 저녁 명상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하셨어요. 20대나 30대 때는 몸이 아파도 금방 회복되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건강 문제도 큰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귀찮더라도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미래의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죠. 이번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후 저는 건강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20분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 4회는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걷기 운동을 하고 식단도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조정했어요.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처음에는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과 목적 상실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명상과 감사일기입니다.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습관을 들였어요. 처음에는 뭘 적어야 할지 막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상 속 작은 행복과 감사한 순간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학습과 새로운 도전.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전에는 이것이 그저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있어요.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만난 68세 박 교수님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대학에서 40년간 경제학을 가르친 후 은퇴하신 분이었는데 은퇴 후에는 전혀 다른 분야인 도예를 배우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평생 책과 씨름하던 제가 이제는 흙과 씨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서투르고 실패도 많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웠어요. 무언가를 새롭게 배운다는 것은 마치 인생의 새 장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배움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박 교수님의 말씀에 저도 용기를 얻어 평생 관심은 있었지만 바빠서 미루어 두었던 가죽 공예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가죽에 바느질을 하던 날 손이 아프고 결과물도 엉망이었지만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즐거웠어요.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작은 지갑과 키홀더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손수 만든 작품을 친구들에게 선물하는 기쁨도 누리고 있습니다. 76세 김할머니는 손자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손자는 할머니에게 전통 요리를 배우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세대 간 학습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저 나이에 뭘 또 배우냐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즐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세상이 더 넓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해요. 배움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언제든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저는 매달 한 가지씩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새로운 도전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첫 달에는 서예 클래스를, 둘째 달에는 디지털 사진 찍기를, 셋째 달에는 스페인어 기초 회화를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성취감과 자신감이 생겼어요. 목적의식과 의미 있는 기여. 은퇴하고 처음 몇 개월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 회사로 향하던 일상이 갑자기 사라지니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왜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가 사라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행복한 노년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직업적 정체성을 잃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과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복지센터에서 만난 71세 정 씨는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후 은퇴했습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허탈함이 컸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역 아동센터의 자원봉사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고 일주일에 2번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때우려고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제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날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정 씨의 말씀을 듣고 저도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했습니다. 마케팅 분야에서 쌓은 30년의 경험이 어딘가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무료 마케팅 컨설팅이었습니다. 주 2회, 작은 가게나 시작하는 사업자들에게 마케팅 조언을 해주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제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의 사업이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진호 씨 덕분에 우리 가게가 요즘 손님이 부쩍 늘었어요. 컨설팅 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삶의 단순화와 소유의 미니멀리즘. 나이가 들수록 물건들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넘게 일하며 모은 물건들, 추억이 담긴 소장품들, 유행이 지나 더 이상 입지 않는 옷들. 어느새 집안은 온갖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많은 소유물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고 삶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복지센터에서 만난 74세 정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제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분은 대기업에 다니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고 넓은 집과 고급 차를 소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은퇴 후 큰 집을 관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고 많은 소유물이 오히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40년 동안 모아온 물건들을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씩 정리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죠. 지금의 작은 집이 예전의 큰 집보다 훨씬 편안하고 관리하기도 쉬워요. 무엇보다 물건을 관리하는 데 쓰던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는 진짜 하고 싶은 일에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도 집안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라는 질문을 하며 하나씩 점검해 나갔어요. 처음에는 버리기 아까운 마음에 주저했지만 점점 결단력이 생겼습니다. 6개월에 걸친 대대적인 정리 끝에 저는 물건의 양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입지 않는 옷들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했고 읽지 않는 책들은 도서관에 기증했으며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중고 거래로 새 주인을 찾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줄이니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집안이 넓어지고 깨끗해진 것은 물론이고 청소와 정리 시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물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니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머 감각과 긍정적 태도. 나이가 들면서 직면하는 많은 어려움과 변화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만난 85세 이 할아버지는 지역에서 웃음 전도사로 불립니다. 그분은 여러 건강 문제를 겪고 계시지만 늘 유머와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의 사고방식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울면 세상도 나와 함께 울고 내가 웃으면 세상도 나와 함께 웃는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제 선택입니다. 저는 웃음으로 대응하기로 했죠. 웃음은 최고의 약이니까요. 물론 모든 날이 좋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웃을 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결국 찾게 됩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저는 의식적으로 유머 감각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여러 변화들을 유머러스하게 바라보려고 노력했어요. 예를 들어 최근에 안경 없이는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짜증스러웠지만 지금은 친구들과 우리 나이에 팔이 짧아지는 병이 유행이야라며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매 과정을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이니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었어요. 복지센터에서 만난 76세 박 여사님은 오랫동안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통받았지만 그녀의 긍정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물론 아픈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어요. 그런 날에는 충분히 슬퍼하고 아파해요. 하지만 그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대신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그러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도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작은 것들에 감사하다 보니 하루가 더 밝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적응력과 유연성. 나이가 들수록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건강 상태의 변화,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실, 새로운 기술과 문화의 등장.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행복한 노년을 위한 핵심 자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만난 77세 장할아버지의 이야기가 큰 위로와 영감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 농사를 접고 도시의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도시 생활이 낯설고 어색했어요. 농사일로 바쁘던 제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우울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파트 경로당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도시에서만 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찾으면서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지금은 오히려 이 생활이 더 편하다고 느껴져요. 변화는 처음에는 두렵지만 받아들이고 나면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장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찾아 나섰어요. 특히 기술의 변화는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소셜미디어, 모든 것이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배워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화상통화로 해외에 사는 친구들과 대화하고 소셜미디어로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며 다양한 앱을 통해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69세 김 여사님의 이야기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남편과 사별한 후 우울증에 빠졌지만 점차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다고 합니다. 요가 클래스에 등록하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온라인으로 손녀와 화상통화를 하는 법을 익혔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특히 디지털 기기는 저에게 큰 산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한 단계씩 배워가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새로운 기술이 제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는 온라인 강의도 듣고 해외에 사는 손녀와도 매일 영상 통화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니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저도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배우니 지금은 블로그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과 생각을 글로 표현하면서 새로운 취미이자 소통의 창구가 생겼어요. 심지어 동영상 촬영과 편집도 배워서 작은 브이로그도 만들고 있습니다. 유산 남기기와 세대 간 연결.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남길 유산은 무엇일까?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산 남기기는 단순히 물질적인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 지혜, 경험, 이야기 등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노년의 삶에 깊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만난 82세 정 교수님은 40년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후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고, 또한 지역 도서관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내 인생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시작했어요. 하지만 쓰다 보니 내가 배운 교훈, 실수했던 부분,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얻은 지혜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젊은이들이 내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그리고 멘토링을 통해 직접 만나는 젊은이들의 열정과 아이디어는 나에게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렇게 세대 간 교류는 양방향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정 교수님의 말씀에 큰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제 인생 이야기와 경험, 그리고 얻은 지혜를 다음 세대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인생 이야기 나눔 프로젝트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지역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 인생 경험을 나누고 그들의 꿈과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아이들이 내 이야기에 관심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의외로 학생들은 진지하게 경청하고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 학생은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할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들으니 지금 제가 겪는 고민들이 좀 더 긴 인생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인생에는 여러 번의 기회와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이런 반응을 들으며 제 경험 나눔이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80세 최할아버지는 13세 손자와 함께 매주 환경 정화 봉사 활동에 참여한다고 하셨어요. 그들은 함께 쓰레기를 줍고 재활용을 돕고 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손자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 중 하나가 되었어요. 함께 땀을 흘리며 좋은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누는 대화들. 이런 경험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손자는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저는 그에게 인생의 지혜를 나누죠. 무엇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가치관이 말보다 더 강력하게 전달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저의 인생에서 발견한 돈보다 중요한 인생 자산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깊이 있는 인간관계, 건강한 신체와 정신, 평생 학습과 새로운 도전, 목적의식과 의미 있는 기여, 삶의 단순화와 소유의 미니멀리즘, 유머 감각과 긍정적 태도, 적응력과 유연성, 그리고 유산 남기기와 세대 간 연결.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결합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풍요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보다 끝까지 잘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대, 60대는 이 마라톤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70대, 80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저는 이제 돈보다 더 중요한 자산들을 쌓아가는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자산들을 발견하고 키워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깊이 있는 관계, 건강한 몸과 마음, 지속적인 배움, 의미 있는 기여, 단순한 삶, 유연한 적응력, 웃음과 긍정, 그리고 의미 있는 유산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의 진정한 자산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와 깊은 통찰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였습니다.